우크라이나 전쟁에 변화하는 역학은 모스크바가 칼리닝그라드 지역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거의 전적으로 해상 경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칼리닝그라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의 해상 경로는 발트해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며 1500km가 넘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게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이 긴 해상 연결은 유일한 안전한 연결이었고, 칼리닝그라드의 100만 인구에 공급하기 위해 이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엄격한 운영 규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리의 주요 터미널인 우스트로가, 프리모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터미널이 3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주 동안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스트루가의 석유 터미널이 불에 탔습니다. 프리모르스크의 적재 작업이 중단되었고 노바텍 시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유지하던 운영 규율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해나 흑해를 통한 새로운 해상 경로를 대안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거리는 훨씬 더 길고 나토의 감시로 인해 모든 선적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이 약점을 이용해 발트해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이 정도로 배타적 지역의 군사 억제력이 처음으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65km 길이의 좁은 통로인 수알키 회랑은 항상 나토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통해 이 회랑을 압박하여 발트 국가들을 나토의 나머지 지역과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나리오는 수년간 나토 계획자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이제 칼리닝그라드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이 방정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하는 쪽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중보급을 늘렸지만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드론 위협도 공중다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심각한 물류 함정에 직전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철도와 도로 교차를 제한했고 폴란드는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육로가 좁아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시스템 전체가 일주일 만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대규모 혼란과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항만 노동자와 직원들 사이에 상당한 불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직원들은 시설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해당 지역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선언하여 보험료를 2~3배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항구 운영이 언제 완전한 용량으로 돌아올지는 불확실하며 이 상황은 칼리닝그라드가 마지막 공급선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이 의존하는 석탄에서 기술에 이르는 전략적 화물의 운송이 금지되었습니다. 트럭으로 쉽게 처리되던 물류가 갑자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역설적인 위험도 동반합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보급할 육로를 강제로 열 가능성이 모스크바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수알키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발트해의 전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특히 젊고 교육받은 인구 사이에서 본토나 해외로의 조용한 이주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대안 경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비자 제한 때문에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의 80%는 러시아 본토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터키와 조지아 같은 비자 면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RBC 칼리닝그라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동력은 2025년 3분기에만 23,000명 감소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 중 70% 이상은 이전에 금융이나 사무관리 분야에서 일했던 40세 이상의 여성 사무직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의 발전은 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북서부 전체 군사 인프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발트 함대와 해군 작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단지는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주요 공급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연료, 예비 부품, 탄약, 그리고 전함의 인원 교대가 주로 이 항구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항구가 사용 불가능해지면서 함대 운영이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항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월 26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키리시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손실이 아닙니다. 디젤 및 항공 연료 생산의 중단은 러시아 군대의 연료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공격은 3월 25일에 비보르크 조선소에 건조 중이던 푸르가 순찰 쇄빙선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푸르가는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포병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군사 플랫폼으로 칼리브르 또는 우란 미사일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해안 경비대를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클래스의 선박 건조화 수리는 수년이 걸립니다. 드라이도크에서의 푸르가의 퇴역은 러시아의 북극과 발트해 국경을 통제하려는 야망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여겨집니다. 발트해에서의 러시아 해군의 지배력은 이미 나토의 확장 물결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동맹 가입, 스웨덴의 구틀란드 섬 군사 증강, 그리고 핀란드의 러시아와의 1340km 국경은 발트해를 사실상 나토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발트해 지역은 러시아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며 고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항구 위기가 추가되면서 러시아는 이 호수에서 점점 더 얕은 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북극 차원은 버을론이 되지만 아마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콜라 반도는 러시아의 핵무기와 북방 함대의 중심지입니다. 32척의 군함과 33척 이상의 활동 중인 잠수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북방 함대는 또한 러시아의 전략적 핵 억제력의 해상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보레이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이곳에서 운영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공급망은 주로 무르만스크를 통해 운영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는 전체 물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비 부품, 전자 부품, 전문 인력의 이동, 선박 수리 자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략적 초점은 쇄빙선 생산 라인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쇄빙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조선소에서 건조됩니다. 2025년 11월에 푸틴은 이 조선소에서 새로운 핵 쇄빙선 스탈링라드의 기공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7척의 핵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 척이 이 조선소에서 건조 중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조선소를 위협하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쇄빙선 생산 라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쇄빙선 한 척만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의 48척의 쇄빙선 한 대는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나타내지만 이 이점의 생산 중심지가 이제 드론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상군 측면에서 러시아의 북극에서의 위치는 이미 약화되었습니다. 제82일 북극 기계화 소총 여단과 같은 정예 북극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극 지상군 우위는 근본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 부대를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물류 위기가 더해지면서 북극의 공급망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방 함대는 내륙 수로를 통해 발트 함대에서 증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형 전함과 미사일 코르벳함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북방 함대로 이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혼란은 이 내륙 수로 보강 능력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발트해의 선박들이 자체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북극으로 증원을 보낼 여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는 발트해와 흑해의 안보 제약에 대한 전략적 조치로 수출 터미널을 북극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에콰토네오카스와 원유의 북극해 항로를 통한 운송은 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트해 항구의 노바텍 터미널에 대한 공격과 북극 프로젝트의 공급망을 지연시키는 일반적인 물류 혼란은 이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칼리닝그라드의 에너지 섬으로서의 지위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지역의 전력망은 이미 2025년에 비렐 시스템에서 분리된 후 취약해졌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은 주로 발트해 페리 노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노선들이 중단 지점에 도달하면서 칼리닝그라드의 에너지 안보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자체 소규모 천연가스 터미널은 제한된 용량으로 운영되지만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연료 비축이 고갈될 위험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성은 칼리닝그라드를 러시아의 취약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생활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군사적 차원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은 크렘린에게 더욱 우려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페리 서비스의 중단은 탄약, 연료, 인원의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칼리닝라드의 물류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군사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칼리닝라드를 발트해에서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S-400 배터리, 그리고 발트 함대가 여기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발트해에서 나토의 작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공급선이 중단되면 이러한 시스템의 작전 수명은 제한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대체품이 도착할 수 없고 레이더가 작동하더라도 현재의 제약에서는 예비 부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칼리닝라드 주둔군은 방어 중심의 자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접근 거부 전략을 약화시킵니다. 크렘린이 이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물류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시장이 중요합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는 러시아의 북서부 주요 석유 수출 관문이었습니다. 하루에 170만에서 200만 배럴의 석유와 석유 제품이 그곳에서 출하되었습니다. 푸틴의 그림자 함대 수익은 수출의 40%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간 수익 손실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면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생산, 군인 급여, 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이란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이용해 유가를 올리려는 시점에 자체 수출 관문 폐쇄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 위험의 초기 충격은 지역의 지갑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이 40% 감소하면서 이 외곽 지역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을 수 있으며 주당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익 손실이 칼리닝라드에 할당된 연방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점 선반과 같은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식량 비축은 당분간 충분해 보이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비료와 농업 투입자의 지연이 지역 제품에 점진적인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수입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과일과 채소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평균 순임금이 약 6만 5천 루블인 반면 임대료를 제외한 1인당 월 생활비는 5만 8천 루블에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 물류 비용, 제재의 3종 압박이 가계 예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칼리닝라드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의 발트해와 북극 경로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중 압박은 모스크바의 대체 경로 전략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칼리닝라드는 권력 투사 기지였습니다. 이제는 물류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용로 국경은 닫혔고 해상 정로는 마비되었으며 항공 보급 능력은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지배력, 북극 공급망, 전쟁 경제 자금 조달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몇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러시아 북서부 전략의 근본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불타고 있습니다. 칼리닝라드는 숨이 막힙니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발트해에서 북극까지 이어지는 모스크바의 전략적 중추는 매일 조금씩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위해 분석을 잠시 중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8만 4천 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키비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R 글로벌의 북전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